유진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7년째였습니다. 고객의 미래를 계산하고 위험을 수치로 환산하며 가장 합리적인 보장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무실 책상 위엔 엑셀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월별 수입과 지출, 목표 저축액, 대출 상환 계획까지 유진의 인생은 스프레드시트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태우는 달랐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야.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태우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미래를 그리듯 손을 휘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신사업 투자까지. 그는 안정보다 기회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열정 앞에선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웃으며 우리 곧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라고 말할 때면 유진도 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습니다. 사랑이었고 동반자였으니까요. 유진은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태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라고 할 때마다 그녀는 통장에서 돈을 옮겼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 숫자보다 사람을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곧 다 회수될 거야. 그때 여보하고 싶은 거 다 해. 태훈은 그렇게 말하며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평대 신축 아파트 괜찮지 않아? 베란다에서 한강 보이는 거. 태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유진도 웃었습니다. 그 미래가 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귀하의 카드 대금 284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린 건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출근 준비를 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시스템 오류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카드 대금은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잔액이 표시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잔액 12만 7,400원.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까지 분명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적금 해약금과 월급, 보너스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25.01 15계좌이체 800만 원 받는 분 정태훈. 2025.01 22계좌이체 1200만 원 받는 분 정태훈. 2025.02 3계좌이체 750만 원 받는 분 정태훈. 유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체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태훈의 계좌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어떤 이체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끊겼습니다. 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유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태훈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늘 있던 검은색 정장 구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태훈의 옷이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속옷, 양말, 시계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 태훈,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꼭 설명할게. 유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숫자도 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두를 벗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있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집을 나간 거야? 태훈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명할게. 들어줘. 유진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투자가 좀 잘못됐어. 생각보다 손실이 커졌고 일단 정리하려고 돈을 옮긴 거야. 내 통장에서? 응. 급하게 막아야 할 게 있어서. 곧 회수되면 다시 넣을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잃었는데? 태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 한 2천만 원 정도?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2천? 내 통장에서만 2,700만 원이 나갔는데? 태훈의 표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곳도 정리하느라. 다른 곳?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켜고 태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화면엔 태훈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금융 정보를 찾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태훈의 공동인증서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1월 8일 강남 클럽 180만 원, 1월 12일 백화점 명품관 320만 원, 1월 20일 호텔 다이닝 95만 원. 태훈은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이렇게 생겼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건 거래처 사람들 만나느라. 거래처? 무슨 거래처?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출 내역도 있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캐피털까지 총 8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이것도 투자야? 이것도 곧 회수돼?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무리했어. 무리? 이게 무리야? 유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진짜 이유가 뭐야? 태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코인이었어. 작년부터 조금씩 했는데 올해 초에 급락했어. 손실 메우려고 더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내 돈까지 쓴 거야? 일단 막아야 했어. 더 손해보기 전에. 유진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회수했어?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 날렸구나. 유진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태훈이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갚는데? 지금 빚만 8천이야. 일 더 구하면 돼. 나도 벌 수 있어. 유진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넓은 집, 해외여행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건 진심이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그냥 안 풀린 거지.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대출 가능 금액을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연체 기록도 있고요. 연체요? 남편분 명의 카드 중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게 있으시잖아요. 그쪽 연체가 반영됐습니다.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대출은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일단 연체부터 해결하셔야 해요. 유진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카드 언제 만들었어? 태훈은 멈칫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한도 더 필요해서 내 동에 받았어? 받은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나 기억 안 나. 태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태훈이 코를 골았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지?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하던 날, 결혼식 날. 그때의 태훈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거짓말이었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훈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문자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 갚아야 할 빚, 월 수입, 최소 생활비. 계산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태훈을 기다리지 않기로. 월요일 아침 유진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유진보다 10년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법도 숫자를 다루는 법도
미라에게 배웠습니다. 네, 선배님.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같이 먹자. 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국밥을 주문하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미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유진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문제야? 돈 문제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구나. 국밥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나도 겪어봤어.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빚이 2억이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증까지 섰더라고. 유진은 놀라 미라를 봤습니다. 미라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고민했어. 같이 갚을까? 혼자 살아남을까? 그래서요? 이혼했어. 미라는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라앉을지, 혼자 올라올지 선택해야 돼. 내가.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선배님, 전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으로 빚 갚아지면 좋겠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퇴근 후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불을 켜고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태훈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벌씩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명함, 담배가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벨트, 잡동사니, 그 아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대출 금액 3천만 원. 이자율 3%. 대출자 정태훈. 연대보증인 한유진.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대보증인?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하단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유진. 분명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나씩 꺼냈습니다. 캐피털 대출 계약서, 카드론 신청서,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모두 유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5,200만 원.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태훈이 투자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 미등록 번호. 한유진 씨,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났습니다. 3일 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진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흐름이 보였습니다. 태우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유진의 이름을 빌려서, 유진의 신용을 이용해서, 왜 여기까지 참았지?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유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태훈이 처음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냉정함이었습니다. 유진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 1. 변호사 상담. 2. 계약서 진위 확인. 3. 채무 현황 정리. 4. 태운 소재 파악. 그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유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